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많이 꼽는 거는 자기 반영성을 많이 꼽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더니즘 시대 때의 그 작업들에서도 자기 반영적 요소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자기 반영성이라는 거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품 안에 작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을 그리거나 자기의 어떤 자서전을 쓰는 것으로서 자기가 등장하는 거가 아니라 작가가 화자가 돼서 그 안에 소설 속에 어떤 인물로서 등장을 하게 하는 현상들이 포스트 모던 작업에, 포스트 모던 문학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가 자기 작품 안에 반영되어지는 자기 반영적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루고 있는 장르의 특징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경우.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 때는 어떻게 이 자기 반영성을 설명들을 했냐면, 마네가 그림을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모델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초상을 그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붓자국이 이게 두드러지게 처음으로 회화에서도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모나리자나 예수의 얼굴이 먼저 오는데, 이제 모더니즘 시기로 가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물이나 인물이 나한테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낸, 재현해낸 매체의 형식이 먼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팔레트에서 물감을 다 섞어갖고 이렇게 티 안 나게 그리려고 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나이프 같은 거로다 푹 찍어서 회화면 그 회화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물감이나 이런 매체가 드러나지, 마테리라고 하는 그 매티리얼 질감이 그냥 드러내도록 막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를 내가 본 것처럼 이렇게 사실처럼 그리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더 먼저 드러나도록 방점을 찍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기에 들어오면 아주 강하게 그런 자기 반영적 요소가 드러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도 사진적인 요소가 더 먼저 드러나지는 것, 뭐 회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반영적 요소가 이 두 갈래끼리 혼합되어진 형태로 드러나지는 특징,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렵다면 어렵고 애매하다면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작품을 소재도 개발하고 방식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매달려서 예술품을 생산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수천 년을 그런 식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 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무엇을 하더라도 과거에 다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내가 어떤 형식의 사진을 찍던 어떠한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만들든 그것은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 이런 반성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려고 애쓰는데 힘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가져다가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재현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그것을 적당히 섞거나 안배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창이다. 창의적인 게 지금 어딘데 새로운 건 이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제일 재밌게 저도 읽었던 게 뭐냐면, 누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 책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서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선 진짜 이 이야기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문학이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새로운 소재나 주제 가지고 막 이야기 꾸면서 엄청 노력해서 이거야말로 내가 아주 창의적인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제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사진 그 장르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작가의 작업을 똑같이 가서 그 비슷한 작업, 그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앵글로 작업을,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전시하고 책으로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상호 텍스트적인 거는 그런 거가 한 무리 있고, 또 신디 셔먼의 경우는 그 과거에 있었던 사진을 찍는, 포트레이트를 찍는 이 사진가가 과거에 근대 시대 때 있었던 화가들의 그런 작품을 아예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일종의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패러디. 패러디라고 하는 말하고 패스티쉬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잘 쓰여지는데 구분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누구 거를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 은근히 비꼬아서 우습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패러디라고 한다면, 패스티쉬는 혼성 모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건 요 부분, 저 사람의 건 요 부분, 저 사람의 건 요 부분에서 4명, 5명 거의 그게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멋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져다가 그걸 한꺼번에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 안에 여러 사람의 이런 요소들이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스티쉬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신디 셔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근대 시대에 있었던 화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꾸밉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남자처럼, 성자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자기가 분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델이 돼서 자기를 찍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 포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프린트를 해서 전시도 하고 책도 낸 이런 작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억압된 것의 복귀 또는 미학의 대중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억압된 것의 복귀라는 말의 뜻은 모더니즘 시대 때에는 도저히 그 예술의 소재나 주제가 될 수 없었던 것들, 낸 골딘이 자기 친구들 중에서 제왕절개한 모습을 그대로 찍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바람을 피우다가 남자친구한테 의다 터져서 눈이 시퍼런 거를 찍어서 그걸로 책을 작업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책에 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시기에는 사실 이게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시선이 상당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포스트 모던한 생각을 하는 작가들이 페미니스트였던 것이 아니라 워낙 여자의 문제가 남자의 문제보다 억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작가들이 한때 이렇게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쪽에서 보면 호기심 차원이지 진짜로 페미니즘을 깊게 이해하고 포스트 모던 작가들이 그 여성의 문제에 천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억압됐던 가치들, 이러한 가치들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치만 그런 거 있잖아, 방식도 그래요. 그래서 막 만화 같은 것이 요즘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도 만화 종이에다가 출판을 아예 도록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만화식으로 하기도 하고, 만화를 그려서 전시장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과거에는 만화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폄하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억압된 가치들이거나 아니면 미학기가 미적인 거, 그러니까 예술이 지향하는 어느 가치가 미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일부, 그러니까 인텔리 혹은 작가 혹은 그것을 늘 생각하는 어떤 비평가들에게만 귀속된 게 아니라 마치 파퓰러 아트처럼 이렇게 대중화시켜 버리는 거죠.